자, 신라젠 주주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 중에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9월이 시작이 됐고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정규장 종료된 4시 16분. 네, 또 영상을 켰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영상을 뭐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시청하시겠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있는 이 정보방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영상 아래쪽 댓글을 확인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한번 또 부탁을 드리겠고, 자, 신라젠 여전히 지금 2,895원, 어제 종가와 별반 다를 거 없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장중에 하락이 좀 있었죠. 0.69% 빠져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또 2,945원을 찍었으나 결국은 다시 한번 2,895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종가도 2,895원이었는데 그냥 그대로 변동 없이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외인들은 오히려 이탈이 나오는 좀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하루 이제 또 쉬어가는 이런 모습이었다 보니까 별 큰 이슈 없이 양대 시장 잘 상승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외인들의 이 현물 선물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좀 이렇게 그래도 매수가 들어와 주는 모습이었는데, 신라젠의 수급이 조금은 아쉬운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일단 뭐 일봉상 21선을 좀 잘 지켜가는 지금 현재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21선을 이탈을 해서 재차 2,750원까지 다시 한번 빠져 내려오면서 이렇게 좀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갈 것인지 한번 또 주목해서 볼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고, 여전히 지금 주봉상으로도 21선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3,000원 선 아래쪽에서는 반드시 좀 분할 매수하시면서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모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뭐 시장이 수급이 개선이 뭐 크게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뭐 하락하는 종목이 900 종목이 넘을 정도로 여전히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한 이 투자 심리에 대한 개선이 전혀 좀 되고 있지 않은 이러한 모습인데,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이 뭐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지만 바로 이제 요 부분입니다. 이 대주주에 대한 이제 기준, 그죠? 지금 현행 50억에서 10억으로 지금 낮춘다라는 어떤 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 50억을 그대로 유지를 해도 환영을 못 받을 판국에 10억으로 줄인다라고 한다면 증시에 분명히 이거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도 이 대주주 기준을 100억으로 상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동학개미 법까지도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증시 부양을 위해서라도 이 세제 개편을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방향보다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드시 좀 가져가 줘야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당시에 또 어떤 공약들, 코스피 5천 시대, 확실하게 공약 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세제 개편 부분이 일단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뭐 금리 인하는 사실상 뭐 9월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9월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고 해서 수급이 막 이렇게 개선되는 것보다는 이제 남은 올해에 두 차례 이 FOMC 일정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과연 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지표를 끊임없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금요일 8월 고용 동향 보고서에 이어서 다음 주 이제 이 CPI, PPI가 또 순서대로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지표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 내용 하나 살펴볼 텐데요. 어제 나왔었던 이야기죠. 자, 이게 뭐예요? 바로 BAL089 하나죠. 그래서 요 파이프라인 임상에 대한 이제 국내 첫 환자가 또 등록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이제 임상 환자 등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BAL089 하나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임상 환자를 국내에서 첫 등록 완료했다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임상기관이 카톨릭대 서울 성모병원이고요. 미국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환자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 국내 식약처로부터 기존의 진행성 고용암 임상 1상에서
재발성 불응성 요 급성 고추성 백혈병으로 적응증을 추가한 IND 변경 신청을 승인을 받았죠. FDA랑 우리나라 식약처로부터. 그래서 지금 첫 환자 등록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 만큼 미국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환자 등록이 개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동시 억제, 이중 저해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BAL089 하나가 강점을 가져가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급성 고수성 백혈병, 그냥 편안하게 혈액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임상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이 혈액암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BAL089 하나가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확실한 이 효능이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또 병용 임상을 진행을 또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빅파마들의 어떤 주문들이 분명히 저는 몰려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테오젠 영상을 좀 다른 이제 그 채널에서 또 찍고 있는데, 이 머크의 키트루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주요 면역 항암제 글로벌 매출 변화 추이를 좀 보게 되면 머크의 키트루다가 독보적이죠. 독보적, 그죠? 그래서 이 머크의 키트루다가 역시나 이제 이 많은 적응증을 확보한 게 이게 굉장히 좀 강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 BA의 089 하나, 앞으로 이 머크와의 어떤 이 병용 임상 역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키트루다는 글로벌 의약품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추가적인 적응증과 이 병용요법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막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BAL 089 하나가 새로운 기전으로서 정말 이 이중 저해제로서 확실하게 그 기능과 효능이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글로벌 의약품 회사들, 빅파마들의 손을 좀 잡게 되지 않을까. 뭐, 요런 기대감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암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이제 종류도 많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폐암이 단연 1위, 그 다음 간암, 뭐 대장암 이런 순서인데, 사실 BA의 089 하나가 앞으로 여러 가지 이 고형암들과 함께 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혈액암, 요 이제 암종에 있어서도 확실한 어떤 효능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면 정말 이 글로벌 빅파마, 지금 뭐 면역 항암제라고 한다면 지금 뭐 대표적으로 머크의 키트루다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옵디보, 티센트릭, 뭐 여러 이제 이러한 면역 항암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면역 항암제들과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병용 임상, 병용 요법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BAL 089 하나의 임상 결과를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고, 이제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이 바이오 학회들이 또 진행이 되거든요. 10월에는 이제 유럽 쪽에 이제 학회가 또 하나 준비돼 있고, 11월에는 이제 또 미국에서 또 이제 또 임상 그 종양학회인가 뭐 그쪽으로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26년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하반기에 이제 바이오 또 주요 이벤트가 또 쭉쭉쭉쭉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금리 인하와 함께 또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 개선과 함께 신라젠 역시도 다시 한번 좀 재차 상승하는 모습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이제 주봉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난주에 이제 요 주봉상 21선 저항을 맞고 빠진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이렇게 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번 주 좀 눌림목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다음 주에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주봉상 요 21선을 돌파할 것인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 아무쪼록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조정 나올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낮춰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만큼 큰 힘이 되는 거 없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는 요 정보방 여러분들도 영상 아래쪽 댓글 확인하셔서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